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인의 신동욱입니다. 오늘은 아시안게임 축구대표팀 축구 때문에 좀 일찍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결국 국회를 통과하면서 민주당이 대혼란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단식 중인 이재명 대표가 직접 SNS에 글을 올려 자신을 지켜달라고 호소했지만 민주당에서 적어도 30표 안팎의 이탈표가 나온 걸로 보입니다. 가결 직후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이 국회 앞과 민주당사 앞에서 항의하면서 경찰과 대치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상황이 어떤지 국회 앞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신유만 기자. 네, 국회입니다. 자, 표결 과정에서 상당한 소란이 있었는데 결과도 아슬아슬했죠?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은 149표의 찬성을 받아서 가결됐습니다. 오늘 표결에 참석한 의원의 수가 295명이었기 때문에 가결 정족수였던 148표보다 한 표가 더 많이 나온 겁니다. 표결 직후 부결을 자신했던 민주당 지도부와 친명계 의원들은 급격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또 국회 밖에 모여있던 수천 명의 이 대표 지지자 중에 일부는 가결 결과에 반대하면서 시위를 벌였고요. 민주당사와 국회 진입을 시도하면서 물리적 충돌도 빚어졌습니다. 예, 그렇다면 후폭풍이 상당할 것 같은데 본회의는 지금도 열리고 있습니까? 네, 본회의는 산회가 되긴 했지만 그 내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헌정사상 최초라는 수식어가 붙는 표결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앞서 전해드렸던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한덕수 총리의 해임 건의안 표결,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직 검사의 탄핵 소추안 표결이 있었습니다. 국회 본회의는 이 표결들을 한 다음에 상임위에서 올라온 일반 법안들은 처리를 하지 못하고 2시간 전쯤에 산회했습니다. 민주당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체포동의안 가결 직후에 최고위와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잠시 뒤 밤 9시에도 두 번째 의총이 소집됩니다. 박광원 원내대표는 표결 결과에 침묵했고 친명계 의원들은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국민의힘도 8시에 비공개 최고위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국회 본관에서 TV조선 신유만입니다. 네, 어제 오후 이재명 대표의 부결 호소 메시지가 나온 뒤에 민주당 친명계 의원들의 움직임이 바빠졌다고 합니다. 가결표를 던질 가능성이 있는 의원들을 일일이 접촉해 부결을 요청했지만 결국 오늘 표결 결과를 보면 상당수가 이탈한 걸로 보입니다. 몇 명이나 이탈을 했을지 그리고 지난 1차 투표 때와는 어떻게 달라졌는지 김하림 기자가 표 분석을 해봤습니다. 해외 출장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을 제외한 110명 전원을 소집한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전 가결을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게 오늘 본회의에서 입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임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를 제외한 167명이 모두 표결에 참석했습니다.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 그리고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부디 부결에 투표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295명이 참석한 표결 결과 찬성은 149표, 가결 정족수 148표보다 한 표가 더 나왔습니다. 가결 입장을 밝힌 정의당과 여권 성향의 무소속 의원 등 120명이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하면 149표 가운데 29표가 야권에서 나온 이탈표로 추정됩니다. 무효 4표, 기권 6표 역시 정치적 이탈표로 해석한다면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에서 최소 39명이 이 대표 체포에 동의했거나 묵인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지난 2월 이 대표에 대한 첫 번째 체포동의안 표결 땐 가결 정족수의 10표가 부족해 부결된 바 있습니다. 오늘 무효표에는 가를 잘못 쓴 한 표가 포함돼 있어 장시간 여야 간표 의원들이 모여 논의했지만 가결로 처리하지 않더라도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아 무효 처리됐습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 예, 구속 여부는 법원의 판단이 남아있지만 이것만으로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미래는 불투명해졌습니다. 동시에 민주당의 앞날도 안개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이런 결과를 막기 위해서 이 대표는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직접 국회에 나와 표결에 참가하는 걸 고심했다는 말도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끝내 체포동의안 처리를 막진 못했습니다. 표결을 전후한 민주당의 긴박했던 움직임은 최원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 박광원 원내대표가 오전 당 의총에 앞서 이재명 대표를 찾았습니다. 저희들이 그 힘을 모아서
대처하고 싸워 나갈 겁니다. 최선을 다하면 상황을 바꿀 수 있겠죠. 30분간 배석자 없이 만난 자리에서 편향적 당 운영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박 원내대표의 말에 이 대표는 통합적인 당 운영을 약속한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도부가 의원들에게 여러 차례 부결을 호소했는데 다른 결과가 나와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어제 이 대표가 내놓은 사실상의 부결 지령이 표심 결정에 부정적 영향을 줬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메시지가 역풍이 생각보다 상당한 걸로 보여지대요. 저거 나온 후에 전 어떤 심리적인 분당 사태로 갔다고 봐요. 한 비명계 의원은 석 달 사이 2번이나 특권 포기를 약속하고서 스스로 뒤집은 데 대한 역풍이 단식 동정론까지 지워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제발로 출석해서 영장 실질 심사 받고 제발로 출석해서 심사 받겠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어느 누구도 민심을 이길 수 없다고 했고 이철규 사무총장도 방탄을 위한 그 어떤 꼼수도 법치를 피해갈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국회와 민주당사 주변에 모여 체포동의안 부결을 압박했던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일부 지지자들이 국회와 민주당사 진입을 시도하면서 큰 소란이 벌어졌고 지하철 국회 의사당역 일부 출입구가 폐쇄되기도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장세희 기자, 지금은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지금은 다소 누그러졌지만 여전히 국회 인근에는 지지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 소식이 전해지자 지지자들은 국회와 당사 진입을 시도했고 곳곳에서 이를 막는 경찰과 물리적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격양된 지지자들은 경찰이 쳐놓은 펜스를 잡고 흔들기도 했습니다. 국회의사당 지하철역도 강제로 들어가려는 지지자와 이를 막는 경찰들로 난장판이 됐습니다. 가결 소식이 알려지자 이 대표를 지키자며 물리력 행사에 나선 겁니다. 경찰 추산 4천여 명의 지지자들은 오전부터 국회 주변에 집결해 체포동의안 부결을 압박했습니다. 국회 앞 인도는 물론 왕복 8차선 도로 가운데 4개 차로가 지지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여기서 오늘 부결시키고 오늘부로 바로 국민 항쟁에 돌입합시다. 일부 지지자들은 비명계 의원들을 지칭하는 이른바 수박과의 전쟁을 시작한다고 외치기도 했습니다. 진보 시민단체와 이 대표 지지자들은 국회 앞에 모여 촛불 집회와 토론회도 열었습니다. 경찰은 기동대 60개 부대 4천여 명의 경력을 투입해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국회 앞에서 TV조선 장세희입니다. 민주당이 체포동의안 처리에 맞불 성격으로 추진했던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대통령이 이 건의안을 수용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지만 여야의 극단적 대치로 헌정사상 처음으로 총리 해임 건의안이 통과됐다는 정치적 의미는 적지 않습니다. 이어서 한송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덕수 해임 건의안은 총 투표수 295표 중 가 175표, 부 116표, 기권 4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주당 의원 168명 전원이 당론으로 발의한 한덕수 총리 해임 건의안이 본회의 처리됐습니다. 1948년 재헌국회 출범 이후 총리 해임 건의안 발의는 9건이었는데 모두 부결되거나 폐기됐고 실제 통과된 건 이번이 최초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선 이상민 행안부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에 이어 세 번째 해임 건의입니다. 민주당은 한 총리 해임 건의 사유로 잼버리 사태 부실 대응,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방치, 해병대 수사 외압 논란 등을 꼽았습니다. 무책임한 내각 운영으로 민생과 민주주의, 한반도 평화의 위기를 불러왔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해임 건의안을 제출한 지난 18일이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이라며 맞불 성격의 해임 건의라고 비판했습니다. 한 총리 해임을 건의할 만한 헌법과 법률 위반 사실이 없다며 부결을 요청했지만 국회 과반을 차지하는 민주당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구하기 위한 정치 공세로 우리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해임 건의안이 가결됐지만 대통령이 실제 총리를 해임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건의안을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예, 지금 민주당이 얼마나 혼란에 빠져 있을지는 굳이 설명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미겸 의원이 표결 전에 가결이 되면 부결됐을 때보다 100배의 혼란이 올 것이라고 했는데 앞으로 총선까지 민주당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완전 시계제로 상황이 됐습니다. 민주당을 취재하는 최주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최 기자 어서 오십시오. 자, 일반적인 예상은 부결 쪽이 좀 높다 이렇게 보지 않았습니까? 예, 직전까지는 그런 분위기가 강했었고요. 표결 전까지도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이 오늘 결과 과연 어떻게 예상하느냐 이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측 자체는 쉽지가 않았는데 이 민주당 지도부 또 비명계가 사전에 파악을 했을 때 가결표를 던지겠다 이렇게 말한 의원 숫자는 그제까지로 집계해보면 한 20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어제부터 기류가 조금 바뀌었거든요. 표 계산이 안 된다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예, 어제는 압박이 훨씬 더 심해진 시점인데 왜 이렇게 기류가 바뀌었다는 거죠? 이 이재명 대표가 갑작스럽게 어제 이 부결을 호소하는 메시지를 냈던 것이 아무래도 결정적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국민 앞에 약속했던 불체포 특권 포기를 뒤집으면서 또 단식이 결국 방탄용이었다 이 점을 스스로 자인한 셈이 됐다는 거죠. 또 여기에 더해서 총선을 앞두고 친명계 인사들이 도전장을 낸 지역구에 지금 현역으로 있는 의원들도 일부 가결로 돌아선 영향이 좀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오전에 박강원 원내대표가 녹색병원을 찾아가서 이재명 대표와 상당히 긴 시간 얘기를 했는데 이 자리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오갔다고 합니까? 네, 이 당내 갈등 문제 이 부분 해결이 관건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 해결을 위한 별도의 기구 마련 이 부분을 박강원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표에게 건의를 했고요. 이 대표가 이를 수용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비명계가 걱정하는 뭐 공천상의 불이익 같은 것들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부결을 설득해달라 이런 일종의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예. 이 실제로 박광훈 원내대표는 표결 전까지도 의원총회에서 이 내용에 대해 직접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설명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먹혀들지 않은 셈이 됐습니다. 예, 그렇게 됐군요. 자, 그러나 이렇게 됐다고 당장 이 대표가 구속되는 건 아니죠. 앞으로 어떤 절차들이 남아 있습니까? 예, 이 체포동의안 의결서가 일단 법원으로 넘겨지게 되면요. 법원이 영장 실질 심사를 언제 할지 그 날짜를 정하게 됩니다. 이르면 추석 전에 심사가 열릴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요. 다만 단식으로 악화된 이재명 대표의 건강 상태로 일정 자체가 늦춰질 가능성도 여전히 있습니다. 예, 법원이 뭐 영장 발의를 불허할 수도 있으니까요. 좀 예. 지켜보고요. 어쨌든 가정이긴 합니다만 이 대표가 구속되는 게 현실화되면 민주당 지도체제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예, 그 부분이 조금 복잡한 부분입니다. 이 당원당규상에는요, 당대표가 거리를 하게 되면 2달 내에 전당대회를 열고 당대표를 선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다만 그렇더라도 정청래 의원 등 친명계 지도부가 다시 지도체제로 꾸려질 수 있는 거고요. 이 반대로 이 대표 구속을 거리가 아닌 일시적인 사고로 해석하고 직을 유지하게 한다면 친명계가 주장하는 이른바 옥중 공천까지도 가능해집니다. 이 향후에 거리에 대한 당원 당규상의 해석을 놓고도 개파 간에 충돌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물론 이 대표의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이 된다면 이 대표가 말씀하신 대로 반전의 계기를 만들 수도 있을 겁니다. 예, 뭐 가능성이 아니고 격렬하게 충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예. 조금 전 국회 상황을 보면 지지자들 팬덤이 만만치 않잖아요. 이 갈등이 쉽게 봉합이 될까요? 이제? 예, 오늘 국회랑 당사 앞에 포위 집회가 열렸었는데 예. 강성 지지자들은 벌써부터 이 찬성한 의원들을 색출해서 이른바 소위 공천 학살을 해야 한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친명계 의원들도 동료들이 가결을 던졌다는 게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 이재명 대표를 지키겠다 이런 목소리까지도 내고 있는데요. 이 일각에서는 당이 심리적인 분당 상태를 넘어서 실제 분당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때문에 주목을 덜 받긴 했습니다만 한덕수 총리 해임 건의안도 지금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되면 여야 관계는 뭐 앞으로 더
붙을 가능성이 높겠죠. 예, 민주당 당내 갈등뿐만이 아니고 지금 여야 갈등도 지금보다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이 앞서 보셨듯이 세임 건의안은 말 그대로 건의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 현재로서는 제로에 가깝거든요. 이 가뜩이나 당내 갈등 노선을 분산시켜야 하는 야당 지도부로서는 대여 투쟁으로 더 강도를 높일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지금 대법원장 임명동의안도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이것도 좀 어려워질 수도 있겠군요. 이렇게 보면.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지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새벽 유엔 총회 연설에서 러시아와 북한의 무기 거래는 한국을 겨냥한 도발이라며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안보리 제재를 무력화하는 이 상황을 자기 모순이라며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북러가 아닌 러북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것도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뉴욕 현지에서 홍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년 연속 유엔 총회 연단에 오른 윤석열 대통령은 북핵과 북러 무기 거래는 세계 평화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 군사 거래는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도발이 될 것입니다. 또 러시아를 향해선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전쟁을 일으키고 안보리 제재 대상에게서 무기를 지원받는 건 자기 모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안보리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폭넓은 지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연설에서 북러가 아닌 러북 순서로 두 나라를 불렀는데 대통령실 관계자는 북한이 어떤 짓을 해도 앞자리에 불러줘야 한다는 건 우리 정부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주한 러시아 대사관은 미국의 선전전에 가세한 것에 깊은 유감이라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내년 공적 개발 원조 예산안 규모를 40% 이상 확대했다고 했습니다. 자유만 21차례 언급했던 지난해와 달리 윤 대통령은 오늘 연설에서 대한민국의 책임과 기여를 강조했습니다.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위상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뉴욕에서 TV조선 홍현주입니다. 박원순 전 시장의 죽음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공개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영화 내용 중에 진실이 아닌 것이 많고 2차 가해 가능성도 있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제작사 측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보도에 김창석 기자입니다. 직원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뒤 극단 선택을 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주인공으로 한 영화 첫 변론. 2차 가해라는 비난 속에서도 개봉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 중심주의가 피해자 절대주의를 말하는 건 아닐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영화 상영을 금지했습니다. 서울시와 피해자 측이 지난달 1일 법원에 낸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겁니다. 재판부는 영화 내용 가운데 진실이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며 영화가 공개되면 피해자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된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와 행정소송을 통해 박 전 시장의 성추행은 사실로 인정됐지만 영화 예고편엔 성추행을 부정하는 내용이 담겨 논란이 일었습니다. 허위 사실의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광범위한 보호를 할 수 없거든요. 여성 단체들은 당연한 결정이라며 영화 제작에 참여한 이들의 반성과 성찰을 촉구한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제작사 측은 즉각 항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피해자 측과 협의해 여성폭력방지법상의 2차 피해 방지 조치를 내리기 위한 관련 소송 제기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TV조선 김창섭입니다. 2년 전 의정부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숨졌는데 경기도 교육청 조사 결과 이 교사가 군복무 휴직 중에도 학부모로부터 이 수업 중 다친 학생의 치료비를 요구받는 등 과도한 민원에 시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육청은 학부모 3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구자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초등학교 정문 앞에 근조 화환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지난 2021년 6월과 12월 의정부의 한 초등학교에서 초임교사 2명이 잇따라 숨졌습니다. 고 이영승 교사는 4년 동안 수업 중 손을 다친 학생의 학부모로부터 민원을 겪었습니다. 숨진 이영승 교사는 군복무를 하던 휴직 기간에도 학부모로부터 치료비 요구에 시달렸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씩 모두 400만 원을 사비로 충당했습니다.
또 다른 학부모 2명도 부당한 출석 처리 등을 요구하며 이 교사가 숨질 때까지 문자 메시지를 400통 가까이 주고받았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당시 교권보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책임자들의 징계에 착수하고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부모 3명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후속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이번에 확인되었습니다. 학부모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로. 하지만 교육당국은 앞서 숨진 또 다른 초임교사의 피해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교사노조는 가해자 찾기에만 몰두해 진상규명을 놓쳤다고 반발합니다. 선생님이 남기신 그런 일기장을 봤을 때 선생님이 계셨던 그 근무 환경이 원인이 굉장히 명백하거든요. 경찰은 숨진 이영승 교사가 치료비를 강요당했는지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9대0 대승으로 기분 좋게 출발한 남자축구 황선홍호가 잠시 뒤 태국과 두 번째 경기를 치릅니다. 부상에서 회복한 이강인 선수도 오늘 중국에 도착했다고 하는데요. 중국 진화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성민혁 기자. 우리 선수들 이틀 만에 또 경기를 치르네요. 네, 그렇습니다. 방금 전 선발 명단을 발표했는데요. 이틀 만에 경기를 하는 만큼 체력 안배 차원에서 변화를 크게 줬습니다. 원톱 자리엔 조용욱 대신 박재용이, 2선은 안재준과 고영준, 엄원상이 나섭니다. 오늘 상대 태국입니다. 1차전처럼 압도적인 경기가 예상되지만 황 감독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을 주문했습니다. 오늘 승리하면 한국은 이번 주 일요일 바레인과의 경기 결과에 관계없이 16강 진출을 조기 확정합니다. 네, 경기 전에 반가운 소식도 전해졌죠. 이강인 선수가 도착했다고요? 네, 조금 전 대표팀은 이곳 진화 스타디움에 도착했는데요. 에이스 이강인의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강인은 오늘 오후 항저우에 도착했습니다. 왼쪽 다리를 괜찮습니까? 비밀이에요. 저희 지금 경기장 빨리 가야 돼서. 이강인은 곧장 진화로 이동해 대표팀에 합류했고 선수단과 함께 경기장에 나왔습니다. 시차 적응 때문에 오늘 경기에 뛰진 않지만 벤치에서 선수들에게 힘을 보탤 예정입니다. 이강인은 일요일 바레인전에 출전할 전망입니다. 중국 진화에서 TV조선 성민혁입니다.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에서 자존심을 구긴 한국 야구가 아시안게임을 통해서 반등을 노립니다. 그동안 아시안게임에서 강한 면모를 보여왔던 만큼 4회 연속 정상을 놓치지 않겠다는 각오인데요. 이 부상을 이유로 이정후와 구창모가 최종 엔트리에서 제외됐습니다. 고희동 기자입니다. 야구대표팀 승선을 위해 의지를 불태웠던 구창모가 결국 탈락했습니다. 구창모는 그제 KT 2군을 상대로 등판했고 어제 1군에 등록됐지만 류중일 감독은 구창모의 현재 상태가 대회 4연패를 노리는 대표팀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정우는 지난 7월 발목 수술로 시즌 아웃됐기 때문에 교체가 불가피했습니다. 대신 NC 투수 김영규와 삼성 외야수 김성윤을 대체 선수로 선발했습니다. 좌완 불펜인 김영규는 올 시즌 21홀드로 활약 중이고 외야 전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김성윤은 타율 3할 1푼 4리 18도루로 개인 최고의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표팀은 이정후, 구창모 외에도 부상의 영향으로 경기력이 저하됐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로 교체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류중일호는 이번 주 토요일 고척돔에서 첫 훈련을 시작하고 다음 주 목요일 중국 항저우로 출발합니다. 항저우에 도착한 대한민국 선수단이 오늘 궂은 날씨 속에 선수촌 입촌식을 마무리했습니다. 선수촌도 되게 넓고 깨끗하고 지내기 좋고 동료 선수들과 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수단은 금메달 50개 이상, 종합순위 3위를 목표로 내걸었습니다. TV조선 고희동입니다. AI 등 기술의 발전으로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교육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교육 전문가들이 이 문제를 토론하기 위해 모여서 백연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인공지능, AI를 이용한 교육혁신 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세계의 교육 정상들이 모인 글로벌 교육혁신 서밋에서 고든 브라운 전 영국 총리와 클라우스 슈밥 다보스 포럼 의장이 교육 대전환을 역설합니다. New technologies to rethink and reshape
education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tasks as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글로벌 교육 전문가 200여 명이 주목한 것은 한국의 디지털 교육 전환입니다. 2025년에 AI 디지털 교과서를 세계 최초로 지금 이제 교육 과정에 도입을 합니다. 영어, 수학, 코딩 세 과목에 이제 모든 학교에서 이제 가르치게 되거든요. 지식 전달은 AI에게 맡기고 교사들은 창의성과 인성 교육에 집중하는 하이터치, 하이테크의 지지를 보냅니다. High tech, high touch is exactly the combination that will make learning personal, adaptive, bring high quality education, super empowered by technology to all. 교육부는 학생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세계 최초로 시작해 과열된 사교육 시장까지 잡겠다는 계획입니다. So I think it's great that the ministry is looking at it from that perspective, and I think it's the right approach. The technology offers great opportunities, and we're really excited to be a part of that journey as well. 에듀테크 코리아 페어는 오는 23일까지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립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빙어는 투명하고 가녀린 은빛 몸매를 지녔습니다. 얼음장 아래 우아하게 헤엄치는 빙어를 시인이 한 줄로 그려냈습니다. 그 누가 유리창에 시린 창자만 그려넣었나. 빙어는 동물성 플랑크톤 먹이가 사라지는 겨울을 빈속으로 납니다. 그 끝자락에 알을 낳고 쓰러지죠. 시인이 빙어를 그리며 단식을 합니다. 마음을 흘리면 그대로 그려지는 몸을 갖고 싶어서 식욕에 전원을 끈다. 빙어처럼 얼음장 같은 선방에서 금식하며 등뼈가 드러나도록 수행합니다. 떠날 채비하는 개를 시인이 지켜봅니다. 그는 가만히 곡기를 끊었다. 물만 조금씩 마시며 속을 비웠다. 불필요한 살들이 내리자 눈빛과 피부가 투명해졌다. 시인은 그 초연한 죽음이 안전체 떠나는 고성의 해탈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구차하게 연명하는 인간이 적지 않습니다. 삶을 도둑질하듯 욕되게 산다 해서 투생이라고 하죠. 살기에 급급해 앞날의 재앙을 못 보는 자들은 자기가 무지한 존재라는 것도 모른다는 옛 가르침에 나온 말입니다. 그렇게 사는 건 사는 게 아니죠. 사, 즉 생의 각오로 민주주의 파괴를 막아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단식을 시작하면서 죽고자 하면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애초에 사적생이 아니라 생적사였던 것이죠. 이 대표는 석 달 전 국민에게 약속했던 불체포 특권 포기를 막다른 길에서 걷어찼습니다. 의사 표현이 안 될 정도였다는데 긴 입장문을 올려 다급하게 체포동의안 2개를 읍소했습니다. 법을 잘 아는 그가 이제는 구속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방증이 아닐까요? 구차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 생적사의 인간 본색을 보며 분노보다 이제는 연민이 솟습니다. 이 대표는 한국 정치사에 남을 희대의 말바꾸기로 단식 정치의 대미를 맺었습니다. 왜, 무엇을 위한 단식이었는지 스스로 고백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사실 대선 이후 그의 모든 정치적 행보가 오늘 여기까지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 출발점이 아무 연고도 없는 민주당의 텃밭 보궐선거에 나갔던 바로 이 장면입니다. 시인은 새벽 엎한장 바닥을 파닥 치는 생선들을 육탁, 몸으로 때리는 목탁이라고 했죠. 살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그 비참한 순간을 결코 치고 싶지 않은 생의 바닥이라고 했습니다. 이 대표는 바닥을 칠 대로 치고도 결국 영장실질심사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약속한 대로 끝까지 당당하게 나가느니만 못했습니다. 개도 못 잡고 괴담을 구력도 다 잃은 채 인간 이재명의 민 얼굴만 만천하에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9월 21일 앵커의 시선은 이재명이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내일은 기온차를 고려한 옷차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밤사이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내일 아침 쌀쌀하겠는데요. 서울이 16도로 오늘보다 2도가량 낮겠고 또 한낮에는 기온이 27도까지 올라서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지금도 남부 지역으로는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밤까지 5mm 내외의 비가 조금 더 이어지겠고 내일 오전까지 제주는 5에서 30mm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전국 하늘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다만 새벽부터 아침 사이 내륙에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내일 강원 태백의 아침 기온 9도 등 10도 안팎으로 시작하는 곳도 있겠고요. 한낮에는 춘천과 대전, 대구가 26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도 동해안에서는 높은 너울성 파도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모레밤 영동 중북부 지역에 비가 오겠고 이번 주말에는 대체로 맑거나 구름 많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이어지는 태국과의 축구 중계도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21일 목요일 뉴스9는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